쪽을 펼쳐 보시기 바랍니다. 자, 시너지 함수 나가요. 그럼요. 시너지. 우리 저걸 안 가르치겠잖아. 네. 그것도 보고 시너지도 하기에는 양이 많고요. 시너지 하나만 제대로 해도 됩니다. 충분히. 뭐 따로 개념이 필요 없잖아. 설명해주면 되니까. 네. 그래서 이거로 나가기로 할게요. 자, 함수 쭉 한번 전체적인 것부터 볼까? 자, 함수에 대해서 정의를 정확히 말해보세요. 어디가 쓰면서? 함수는 뭐야? 아직까지도 제대로 말 못해? x에 대해서 y 값 하나 나오는 거. 그렇지. 맞아요. 그래서 얘기하면 돼요. 자, 정확히 말하면 집합 x, y에서 정확한 정의입니다. 두 개의 집합이 필요해요. x, y에서 자, x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x에 대하여 대응하는 y에 들어있는 y가 오직 한 개인 관계입니다. 얘를 가지고 함수라고 불러요. 쉽게 말해서 x 하나를 집어넣었을 때 y 하나가 나오는 관계, 이걸 가지고 함수라고 불러주거든. 그래서 함수를 나타내는 방법과 함수를 설명할 때 내가 제일 많이 그린 게 이거잖아요. 우리 초등학교 때 그것도 마법상자, 뭐 x라는 x라고 하면은 뭐 2배가 돼가지고 새로운 게 나오더라. 이런 마법상자를 배웠는데 이게 정확히 함수에 대해서 모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수를 우리가 뭐라고 나타내냐? f 펑션이라고 나타내고요. 저는 함수 관계입니다. 이거 말을 하나가 대응되는 관계를 함수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 도형의 이동도 배웠잖아. 도형의 이동도 함수 관계예요. 이 점 하나가 다른 점 하나에 대응되기 때문에 이런 것도 함수 f를 사용합니다. 하나가 하나에 대응되는 관계는 전부 다 함수라고 얘기를 하거든. 그래서 함수인데 x가 y로 대응되는 함수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겠다는 얘기야. 또는 x가 y로 대응되는 함수입니다. 이렇게 해서 표현하고 식으로 나타내면 함수값은 fx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내더라. 이런 게 함수예요. 그러면서 이제 함수는 정의역과 공역 기억하시죠? 자, 정의역은 무엇입니까? 들어가는 x값들의 집합을 정의역이라고 합니다. 아무 말도 없으면 모두 실수가 되는 거예요. 정의역은. 공역은 나올 수 있는 모든 y값을 공역이라고 불러주고요. 그 중에서 만약에 대응되는 놈들이 있다면 그놈들을 모아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치역이라고 얘기하죠. 오케이? 정의역은 라지 x, 공역은 라지 y, 치역은 f의 라지 x라고 불러줍니다. 잘 안 쓰는 말이야. 이제 치역은 모든 x에 있는 원수들이 다 들어갔을 때 나오는 값이다 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근데 어디 갔어? 10분이 지났는데? 기본적인 걸 하고 있으니까. 자, 이런 단어들 잘 기억해 주시고, 공역, 치역은 항상 공역에 포함이 되어 있는 관계다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함수, 그래프 쪽으로 얘가 함수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방법. 자, x 하나에 y가 하나만 나와야 되기 때문에 y축과 평행선을 그었을 때 두 점 이상에서 만나버리면 얘는 함수가 아니다라는 얘기야. 한 점에서만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함수들 y축과 평행선을 그었을 때 한 점에서만 만나주는 걸 우리는 함수라고 얘기를 하죠. 오케이? 자, 이게 함수 그래프에서 찾는 방법이 되고 여기까지가 별거 없어요. 여기까지가 함수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함수고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게 뭐가 있냐면 함수의 여러 가지 종류들이 나오죠. 함수 대응 관계 어떻게 대응이 되느냐에 대한 종류들이 나오게 된단 말이야. 이건 굉장히 중요하고요. 아, 이거 전에 어디 간 거야? 자, 서로 같은 함수 설명해 보세요. 자, 알파 함수하고 G 함수가 서로 같다. 설명해 보세요. 공부 못하는 친구가 물어봤어. 함수가 서로 같은 게 뭐야? 뭐라고 하는데? x축과 x랑 y랑 대응되는 같은 거. 단순하게? 자, fx라는 함수가 있어. x야. g의 x라는 함수가 있어. x의 제곱이야. 두 함수. 자, 같은 함수야. 세제곱이라고 하죠. 같은 함수야. 다른 함수야. 너무나 다른 함수지.
x하고 x 3제곱이 같을 수가 없지. 그런데 두 함수의 정의역이 하나야. 둘 다 정의역은 마이너스 0, 1이야. 그 말은 무슨 말이야? 두 함수에 들어가는 x값은 무조건 마이너스라고 하고 1밖에 없다라는 얘기야. 이것들 다 집어넣었더니 마이너스는 마일, 마이너스는 마일, 0 넣어주면 0, 0 넣어주면 0, 1 넣어주면 1, 1 넣어주면 1. 다 같아버려. 그럼 이 두 녀석의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지냐면 그래프가 마일, 마일, 0, 0, 1, 1 똑같이 그려진단 말이야. 그래프가 똑같이 그려지면 얘는 같은 함수가 되는 거야. 알겠어? 그래서 자, 함수가 같으면 어떻게 되면 되냐라고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하냐면 첫 번째 정의역이 같아야 돼. 그 말은 들어가는 x값들이 다 같아야 돼. 얘는 1이 들어갈 수 있는데 얘가 뭐 1이 못 들어간다면 얘는 같은 함수가 아닌 거야. 정의역이 같아야 되고 두 번째 보시다시피 함수값 모든 x에 대해서 함수값이 같아야 돼. 이 두 가지가 만족할 때 우리는 같은 함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알겠어? 자, 이게 서로 같은 함수에 대한 정의가 되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종류, 함수의 종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뭐가 있냐? 동준아, 함수의 종류, 대응 관계에 대한 분류 뭐가 있습니까? 1대1 함수. 분류. 1대1 함수 또 모르겠어요. 뭐였죠? 두 번째 1대1 대응 수비나 또 뭐가 있지? 동빈아 어이 기본 편은 안 해볼까? 어디 갔지? 근데 진짜 지금 네 번째 하고 있는 말을 어디 갔다 오는 거야? 자, 세 번째 상수함수 함수하고 있어요. 상수함수가 있고요. 네 번째 항등함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항등함수 이 네 가지가 있어요. 그럼 바로바로 나와야죠. 오케이? 여기까지 하고 이제 저기 역함수 합성함수 넘어가는 거야. 자, 1대1 함수는 뭡니까? 1대1이란 걸 뭘 얘기해? 서로 한 명씩만 붙는 거잖아. 두 명이 답을 안 하는 거잖아. 그거를 기호적으로 들어가는 x값이 다르면 함수값도 달라요. 이렇게 얘기해. 들어가는 x값이 다르면 함수값이 달라요. 이건 서로 다른 것끼리 대응이 돼요. 라는 얘기고 예를 들어서 그래프로 보면은요. 얘는 1대1 함수가 아니죠. 왜? x 두 개가 y 하나에 대응되기 때문에 1대1 함수가 아니에요. 오케이? 그래서 1대1 함수가 되려면 계속해서 올라간다든지 계속해서 내려가야 돼요. 알겠어? 자, 그러면서 1대1 함수를 구분하는 방법 x축과 평행선을 그었을 때 한 점에서 만나면 얘는 1대1 함수인 거예요. 우리가 함수를 찾는 방법은 y축과 평행선을 그었을 때 한 점에서 만나면 함수인 거고요. 1대1 함수는 x축과 평행선을 그었을 때 한 점에서만 만나게 되면 얘는 1대1 함수라고 불러줍니다. 그러면은 중간에 끊어졌다가 다시 올라가는 그래프가 있어요. 1대1 함수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에요. 왜 아닌 이유가 뭐죠? 안 나오잖아요. 누가 뭐 안 나온 게 있으면 안 된다고 했어? 서로 다른 것끼리만 대응되면 된다라고 했단 말이야. y가 선택이 안 돼도 상관없어. 1대1 함수 맞아. x가 평행선을 그었을 때 한 점에서 만난다는 얘기는 나오는 함수값이 다 다르다는 얘기야. 같은 게 안 나온다는 얘기야. 그래서 우리 그때 얘기 많이 했잖아요. 뭐 미팅 나갔는데 누구야? 차은우 또 누가 있어요? 잘 나가는 애가 신동기. 신동빈 또 누가 있어? 김경준. 자, 여자를 선택한단 말이야. 숫자, 말자, 덕자, 촌자 이렇게. 참 이제 각각 한 명씩 차오는가. 나는 숫자가 좋아. 동준이가 나는 덕자가 좋아. 신동빈이 말자가 좋아. 이게 서로 다른 것끼리 선택한단 말이지. 남아도 되잖아. 이게 1대1 함수야. 그래서 y값 부분이 남아도 돼. 알겠어? 나중에 이제 대수편 배운 사람도 있겠지만 지수함수라는 게 있어. 이렇게 생겼거든요. 얘는 절대로 밑으로 못 내려가요. x축과 못 만납니다. 자, 이런 함수는 1대1 함수예요. 상관없어. 못 내려가도 상관없어.
음수가 선택이 안 돼도 돼. 서로 다른 것끼리 되면 되니까. 그래서 계속 올라가거나 내려가면 얘는 1대1 함수인 거야. 오케이? 알겠죠? 무슨 말인지. 1대1 대응이 뭐야? 차이점이 뭘까? 1대1 함수하고 1대1 대응의 차이점은 뭘까? 연속? 그래, 잘 기억하고는 있는데 엄밀히 말하면 100% 맞는 게 아니야. 1대1 대응은 아까 우리 차은우, 신동빈, 경준이가 무려 왔는데 선택을 안 받는 애가 있었잖아. 얼마나 슬플 거야. 이런 방법, 이런 걸 없애주기 위해서 수빈이 하지 말자. 자, 한두, 수차, 말자, 덕자, 수를 맞춰버리는 거야. 그럼 빠짐없이 선택이 되라고. 이게 바로 1대1 대응이야. 그럼 1대1 대응은 어차피 서로 다른 것끼리 대응될 거기 때문에 1대1 함수에 포함이 돼요. 1대1 함수 중에 하나입니다. 빠짐없이 대응되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1대1 대응의 정의는 똑같이 서로 다른 것끼리 들어가는 x값이 다르면 나오는 함수 값도 달라요. 이게 무조건 있어야 되고요. 서로 다른 것끼리 대응됩니다. 두 번째로는요. 뭐가 있어야 되냐면 y가 fx하고 똑같아야 돼요. 자, y는 뭡니까? 아까 말했는데 공이요. 나오는 y 값들의 집합과 f+x는 뭐라고 했잖아? 치여. 그러니까 나올 수 있는 모든 y가 다 선택이 돼야 돼요라는 얘기야. 개수가 같다는, 쉽게 말하면 정의역과 공역의 개수가 같다는 얘기야. 그래서 빠짐없이 선택이 돼야 돼요. 그래서 1대1 대응도 1대1 함수의 하나이기 때문에 얘도 이런 그래프가 안 되는 거죠. x가 두 놈이 똑같은 y값을 가져오면 안 된다는 얘기야. 기본적으로 그래프가 계속 올라가야 돼요. 내려가야 돼요. 근데 아까 1대1 함수는 중간에 비고 선택이 안 되고 올라가도 됐어요. 1대1 함수예요. 상관없어요. 서로 다른 것끼리 대응되면 되니까. 그리고 아까 그랬던 지수함수 그래프 밑으로 안 내려가요. 음수가 선택이 안 되고 있어요. y값이. 이래도 괜찮아요. 하지만 1대1 대응은 안 되죠. 왜? 빠짐없이 모든 y값이 다 선택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비어있는 부분이 생기면 안 돼요. 아래쪽 선택이 돼야 되는데 선택이 안 되기 때문에 안 돼요. 음수 쪽이 선택이 돼야 된다고. 그래서 뚫고 내려가야 돼요. 1대1 대응이 되려면. 그래서 1대1 대응을 좀 쉽게 이제 우리가 말로 외우면 이어지고 계속 증가 또는 감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어진 상태에서 계속 증가하거나 감소해야 됩니다. 근데 1대1 함수는 계속 증가 또는 감소만 하면 돼요. 끊어져도 상관없다라는 얘기야. 자, 말로 외우면 이렇게 외워지는데 솔직히 얘가 100% 맞는 말이 아니에요. 근데 고1까지는 대충 저렇게 가르칩니다. 예전에 한번 고2에서 함수 모의고사 문제가 하나 나왔는데 이런 1대1 대응 함수도 나왔어요. 근데 유리함수 배웠잖아요. 점근선이 있는 거 알잖아. 그치? 점근선이 있어. 어떤 그래프가 나왔냐면, 자, 이걸 기준으로 해서 얘는 증가해. 근데 얘는 감소해. 왼쪽은 뭐 이차함수 엎어놓은 거, 오른쪽은 유리함수 이렇게 가져온단 말이야. 이래도 모든 값이 빠짐없이 다 나올 수 있어요. 서로 다른 값이. 왼쪽은 증가하고 오른쪽은 감소하잖아. 이런 문제가 예전에 한번 고2에서 나왔단 말이지. 그냥 보일 때는 편하게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여기서 내니까. 또 어렵게 내면 이거 나올지도 모르겠는데, 우리는 보긴 볼 거야. 모의고사 문제를 집어넣을 거야. 자, 그 다음에 상수함수를 알고 있죠? 상수라는 게 뭐는 정해진 숫자예요. 하나의 정해진 숫자. 그래서 함수값이 하나의 정해진 숫자가 계속해서 나온다. 그래프를 그려버리면 항상 y가 똑같은 값만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쭉 일자로 있는 걸 상수함수라고 합니다. 오케이? y는 2, 3, 막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야. 그럼 항등함수는 뭐예요? 항상 같대요. 영어로 말하면 identity function. 맞나? y? function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정체성을 가진 함수다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자기를 선택해요. 항상 자기가 제일 좋다. 자기를 선택하는 겁니다. 그래서 y는 대표적으로 x 1 넣어주면 1, 2 넣어주면 2, 3 넣어주면 3, 4 넣어주면 3 대표적으로. 자, 이건 굉장히 중요하고요. i라고 나중에 표현해서 많이 나오게 되죠. 그러면서 항등함수에서는 뭐 y는 x만 있느냐? 아니요. y는 x제곱이라는 그래프가 있는데 정의역이 0하고 1 이렇게 설정이 돼버리면 0 넣어주면 0 나오고 1 넣어주면 1 나오잖아. 얘도 항등함수가 되는 거예요.
설정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라는 얘기고, 여기까지가 유리함수와 합성함수와 역함수 전까지의 개념입니다. 오케이? 지역이랑 공역이랑 같은 거예요. 누가? 그냥 지역 공역이. 누가? 그건 모르겠는데 다른 거예요. 다른 거냐고? 차이가 뭔지 모르겠어요. 알았어. I know that. x는 1, 2, 3. 자, y는 1, 2, 3, 4, 5. 그래서 함수가 있어. fx는 x 플러스 2라고 하자. x, y 1, 2, 3, 1, 2, 3, 4, 5. 1이 3으로 2가 4로 3이 5로. 자, 나올 수 있는 y 값이 공역이야. 이 전체가 공역이라고. 근데 선택된 것들이 치역이라고. 알겠지? 근데 공역은 솔직히 크게 중요하지 않아. 뭐가 돼도 상관없어. 함수에서 중요한 건 나오는 값이야. 치역이 중요한 거야. 그래서 별 말이 없으면 공역은 일반적으로 모든 실수가 돼버려. 그냥 아무 말 없어버리면. 자,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일단 쭉. 자, 한 해석이 없어가지고 개념을 쭉 해줬어요. 어디까지 모르겠지만. 자, 보자. 자, 함수도 없어요. 맞다. 책이 없지. 잠깐만요. 책이 없지. 아, 그 책 공역. 오빠가 안 빠져요. 이빨 나갈 뻔했다. 얘가 또 어떻게 하냐고. 어떻게 하냐고. 내일 준열이 보러 학교 가야겠다. 준열아 새벽. 왜? 걔 절대 아니야. 죽어서 안 돼. 걔한테 걔있잖아. 아 여기 잘 모르겠어. 그거 아무튼 준열이 걔 절대 안 돼. 약간 누가 그랬는데? 변하면 주인이 상계잖아. 주인 언제 사귀냐? 아니 진짜 주인 언제 사귀냐? 주인 데이트하잖아. 어차피 좀 알고 있지. 애견들이라서 같이 논 거야? 아 그래? 박재경 이젠이잖아. 그 조합을 이성으로 생각하는 거야? 주인 귀여워? 함수는 좀 개념을 정확히 알아야 돼요. 좀 어려운 문제들이 좀 많거든. 개념은 쉬운데 문제들이 상당히 어려운 게 많습니다. 자, 일단 눈으로 풀어도 될 것 같은 문제 보십시다. 자, 저 216번, 221번 뭐 간단하게 나오고 있죠. 공역은 y다.
정의역은 x다, 치역은 1, 2, 3이다. 자, 4번이 틀렸죠. 뭔 말인지 알겠지. 23번에 함수 그래프가 아니면 함수 그래프인 거 몇 번입니까? 4번. 4번이겠죠. 이제 y축과 평행선을 보였을 때 두 점에서 두 점 이상에서 만나버리면 함수가 아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이 나와 있고요. 터프? 오케이, 터프 좀 약간 난이도가 있어 보이네요. 자, 풀어보세요. 25번 터프. 25번 x값 하나에 y값 하나를 다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함수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 x를 집어넣는데 나오는 y가 없으면 안 됩니다. 알겠어? 사실 모의고사 풀 때마다 너무 점수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준비를 안 했으면 그렇지. 아니 그래도 이 책에서 모의고사 문제 풀 때는 잘 풀 거 아니에요? 30번 막 29번 그런 거. 진짜? 근데 진짜 실전으로 보면 근데 못 풀어요. 시간이 안 되기는 안 돼요. 그렇지. 시간도 약간 문제가 있고 하는데 옛날 문제들은 잘 푸는데 책은 좀 약간씩 어려워지고 있는 사실이야. 그래요. 그건 사실이고. 공리 풀었어? 자, 뭐 정역이 0부터 3까지야. 0부터 3까지만 집어넣겠다라고 했죠. 0부터 3까지만 집어넣겠어요라고 했고, 자, 나와야 되는 최소값은 1 넣어주면 a 빼기 1이죠. 나와야 되는 최대값은 3 넣어주면 9 빼기 7, a 플러스 7인가? 자, 이게 나온단 말이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값이 나오는 거야. 이게 공역에 들어있어야 돼요. 이 나오는 값이 여기에 들어있어야 돼. 그러면 최소값 a-1은 최소가 돼야 되니까 1보다는 무조건 이상이 돼야 돼요. 그래서 a는 2 이상이 돼야 되고 최대가 a 플러스 7이 나오는데 이 안에 들어있어야 되기 때문에 a 플러스 7의 최대값은 13이 나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a는 5 이하가 되는 거야. 공역 안에서 나와줘야 된다는 얘기야. 함수가 되기 위해서는 그런 얘기가 됩니다. 지금 넘어가 볼게요. 문제 함수 값에 대한 굉장히 쉬운 문제가 나와 있죠. 26번, 27번 굉장히 쉬워요. 함수 그대로 읽어주면 되기 때문에 어렵지 않고요. 자, 30번 문제를 잠깐 보세요. 30번. 자, 이 표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 30번 나와 있는 두 번째. 근데 왜 A 플러스 7이에요? 3 넣어주면 이제 3, 3은 9 빼기 3이니까 누가 세개 있으니까 진짜 누가 그랬어? 누가 그랬어? 누가 그랬냐고. 자, 30번을 보도록 하십시다. 자, 가번 보면 풀어봐요. 풀 수 있겠어요? 풀어보고. 함수를 좀 해줘야 되겠구만. 잠깐만 여기를 보세요. 자, 함수적 정의라고 해가지고 이걸 알고 있으면 좀 편리하게 풀어지는 문제들이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이 쓰이는 부분이기도 하고 함수가 어떻게 표현되는지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자, 만약에 신곡 하자고 fx라는 함수가 f의 마이너스 x래요. 이건 뭘 의미할까요? x를 집어넣어주나 마이너스 x를 집어넣어주나 서로 같아요. 뭘 의미할까요? 자, y는 fx를 어떻게 하면 y는 f의 마이너스 x가 될까요? y축 대칭이죠. y축 대칭 이동시키면 되잖아. y축 대칭 이동시켰는데 같대. 그 말은 무슨 말이야? 스스로 y축 대칭입니다. 이거
투투 무조건 배웠던 사람은 알 텐데 그때 기함수, 우함수 막 해가지고 함수의 특징을 얘기해 주는 거거든. 얘를 나중에 무함수라고 불러주는 건데 중요하진 않아. 이 표현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 그래프 자체가 스스로 y축에 대해서 대칭인 함수예요. 그래서 그래프 예를 하나 들자면 정말 쉬운 함수로 자 뭐가 있을까? 스스로 절대값도 있고요. 이차함수도 있죠. 좋아. 스스로 대칭. 자, 그 다음 두 번째 fx가 f-x가 마이너스 fx가 되는 함수가 있어요. 또는 뭐 fx가 마이너스 f의 마이너스 x가 되는 함수가 있어요. 자, 얘를 어떻게 하면 얘가 될까요? y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여주고 x에다가도 마이너스를 붙여주는 거야. 무슨 이동을 하는 거야? 원점 대칭. 그렇죠. 원점 대칭 이동하는 거예요. 원점 대칭 이동시킨 거예요. 즉 원점 대칭 이동에도 서로 같다는 얘기야. 그 말은 스스로 원점에 대해서 대칭입니다. 스스로 원점 대칭 함수예요. 자, 그럼 얘는 어떤 함수들이 있을까요? y는 x. 그렇죠. 1차함수 중에서 자, 이 원점을 통과하는 직선 이런 게 원점에 대해서 대칭적인 함수죠. 이런 표현 일단 나왔을 때 알면 편하다는 얘기야. 알겠어? 세 번째가 자 여기서 나와 있는 걸 얘기해 볼까? 세 번째가 f의 x하고 f의 x 플러스 p가 서로 같대요. 라고 나와. 얘는 무엇을 얘기하는 함수일까? 좀 선행했던 사람들은 알 텐데. 주기. 응? p 주기 아니에요? 맞아요. 주기가 p입니다. 주기가 엄밀히 말하면 100% 맞는 말은 아닌데요. p가 최대는. 그렇지. 자, 정확히 기억하고 있구만. 근데 일반적으로 고일 때가 주기가 그게 무슨 말이냐? f의 x하고 f의 x 플러스 1이 같다는 얘기는 자, 한 칸 뒤에 있으면 함수값이 항상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옹 같은 함수 반복이 되면 여기가 1이야. 여기가 2분의 1이고 여기가 2이고 여기가 2분의 3이고 여기가 2야. 그래버리면 항상 한 칸 뒤에는 항상 같은 값이 나와요. 그런 얘기야. 그래서 모양이 주기적으로 반복되더라라는 얘기야. 반복적인 함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게 그 반복적인 함수를 얘기하고 있잖아. 그래서 문제를 풀고 또 계속 설명할게요. 그래서 마이너스 2부터 2까지는 자 마이너스 2부터 2까지는 1 빼기 x제곱을 그리겠대요. 0은 빼 1이니까 1 빼기 x제곱 이렇게 생겼겠지. 이렇게. 얘가 4칸 주기로 반복을 한대. 4칸 주기로 반복하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반복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0, 2, 4, 6 이렇게 계속 이렇게 4칸이 주기다라는 얘기야. 8, 10. 자, 뭔 말인지 알겠어? 이런 주기 함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물어보는 건 F15. F15를 물어봤는데 어차피 4칸이 주기니까 4를 계속 빼도 돼요. 4를 계속 빼도 어차피 똑같은 것이 나오게 됩니다. F3, F의 마이너스 1. 결국은 주어진 범위까지 내려버린 거야. 그림에서 판단해도 되고, 그림에서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10, 여기가 주기가 4니까 14가 되겠구만. 15에 대한 함수값은 여기에 있겠네. 여기에 15가. 이 모습은 여기 한 칸 뒤 마이너스라고 똑같겠네. 어차피 같은 모습이 반복되니까 이런 얘기라는 얘기야. 그래서 주기함수는 식으로 쭉 풀어도 되지만 그림으로 풀어도 쉬워요. 그림 그리면 좀 쉽게 캐치를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주기함수다. 이걸 좀 알고 있으면 좋겠고요. 네 번째. 자, 나중에 내신 대비 하다 보면 이걸 내가 왜 줬는지를 알 거야. 이런 거 관련해가지고 문제가 나오거든. FL 뭘 하려고 했지? 하려고 했는데 fx 플러스 f의 x 플러스 y는 f의 x 플러스 f의 y. 자, 합이 합으로 찢어져요. 밑에 돼요. 합이 합으로 찢어져요. 동민아. 합이 합으로 찢어져요. 자, 이거는 무슨 함수를 얘기하는 걸까요? 좀 외워버리면 편하거든요. 합이 합으로 찢어지는 경우는 정비례 함수밖에 없어요. 정비례 함수. 예를 들어서 AX. 상수항이 없는 1차 함수밖에 없습니다. 생각해봐. 자, f의 x 플러스 y는 자, fx가 ax라고 하면 f의 x 플러스 y는
ax 플러스 y거든. 얘는 ax 플러스 ay잖아. 그래서 얘가 돼버려요. 플러스로 찢어집니다. 1대1 대응이라 해도 되지 못하는 거예요. 왜 1대1 대응이 1차함수밖에 없다고 생각하지? 너무 범위를 크게 말했는데? 무조건 얘가 돼야 돼요. 무조건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 돼야 돼요. 안 그러면 안 됩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되고, 몇 가지가 더 있는데, F의 x 플러스 y가 합이, 아니다, 곱부터 하자. 곱이, 그러니까 이 선행을 한 사람이 좀 유리한 게, 이런 거 나왔을 때 뭐 같아, 영준아? 곱이 합으로 찢어지는 게 뭐가 있을까? 숫자 중에서 곱하기 부분이 더하기로 찢어지는 게 뭐가 있을까? 로그. 오, 그래요, 맞아요. 그래서 fx 함수는 야, 선행을 하면 좀 편해집니다. ax에 곱이 들어가면 합이 되니까. 아는 사람은 필요 없어요. 근데 이거는 좀 알면 좋겠어요. 합이 곱으로 찢어지는 게 뭐가 있을까요? 얘는 지수함수예요, 지수함수. 합으로 들어가면 곱하기로 찢어지잖아. 그래서 이걸 로그는 모르더라도 이런 6번 같은 경우 4번이나 6번 같은 경우는요 잘 나와요. 막 별게 다 있습니다. 하나만 더 얘기하자면 굳이 얘기하자면 굳이 이런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해주세요. 이런 것도 있어요. 평균에 대한 것도 있어요. 평균에 대한 것. 함수값의 평균하고 평균값의 함수값하고 같아버려요. 이거 무슨 함수일까요? 자, 직선이 있어요. x를 집어넣고 y를 집어넣어주면 fx, fy가 되죠. 근데 중간에 뭐가 있어요? 2분의 x 플러스 y죠. 이게 f의 2분의 x 플러스 y지. 근데 길이가 같기 때문에 두 개 평균이 얘가 되지. 이런 얘기야. 직선에 대한 함수다라는 얘기야. 선형함수라고 불러주는 거거든. 직선에 대한 함수. 뭐 별걸 다 해주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너희들이 내신들이 하다 보면 한 번씩 꼭 나와요. 이게 교재. 알고 있으면 좀 편해집니다. 아직은 뭐 이런 걸 내가 해줬구나 생각하고 나중에 궁금하면 영상 찾아보세요. 오늘 거. 그래서 이걸 좀 해줬구나 라고 아실 거예요. 자, 넘어갑니다. 자, 218쪽을 보십니다. 자, 1235번을 보여줄게요. 일단은 해봐요.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니까 할 수 있을 거예요. 지금 함수값을 이용한 문제거든. 자, 위에 제목 보지 말고 그냥 너희들 풀 수 있는 생각 나는 대로 한번 풀어봐요. 와, 오늘 개념을 많이 좀 별로 안 나갔네. 대신에 명제! 김민아! 그만! 들고 좀! 굉장히 중요한 걸 얘기했는데. 아랫반 같은 경우는 이런 개념을 전혀 안 해줍니다. 중요한 걸 해주세요. 썩어시키. 보통 21번까지 몇 분 안에 풀어야 돼요. 21번 빼고 30번 빼고 20번, 21번, 29번, 30번 빼고 한 최대 40분, 최대 40분, 40분. 최대. 선생님, 마지막 문제 찍어서 맞았어요. 답답형을? 중요하지 않아요. 야, 그런 운을 거기다 써버리면 어떡해. 아니 이게 항상 그랬대요. 모의고사 볼 때마다 하나씩 맞았대요. 답답형을 조금도 안 풀고 네. 그냥 다 썼는데 네. 그런 운을 쓰지 마. 해리포터가. 그런 운을 쓰면 안 됩니다. 그런 건 앞에 놨다가 숨을 때 써야지. 자, 간단하게 좀 얘기 좀 할게요. 이런 거 풀 사람은 없을 거야.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뭘 물어봤어? G의 7이니까 결국은 X가 얼마를 넣어야 돼요? 3 넣어야 되죠. 3 넣어주면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되겠죠. 근데 이걸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란 말이지. 그치? 자, 잘 봐요. G의 이거는 이제 앞으로 수능까지 쓰는 개념입니다. fx-5라고 했으니까 일단 약간 똑똑한 사람,
섞어 안 해도 돼. 그냥 그대로 적어. 그대로 적어. 이렇게. 이게 풀 사람 없는데, 이거에 대해서 중요성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야. 자, 정리하면 x제곱 마이너스 10x, 15x, 25, 25, 50, 42. 뭐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좋은 함수는 아닙니다. 뭘 얘기하고 싶냐. 이제 앞으로 이런 이제 덩어리 함수가 주어져요. gx, fx 이런 게 말고. 그렇다면 얘는 이제 합성이 된 건데 그것도 중요하진 않고요. 결국 이런 함수가 주어지면 다루기가 굉장히 불편해. 문자가 덩어리로 있으면. 나한테 필요한 건 gx야. 한 문자로 돼 있는 게 좋단 말이야. 함수를 다룰 때에. 나중에 미분적분 배워도 전부 다 이런 것들은 이렇게 바꿔버려요. 이게 주어지면 이렇게 바꿔버립니다. 얘가 편하니까. 근데 바꿀 때 어떤 방법을 쓰느냐. 얘가 한 문자면 좋으니까 EX 플러스 1T라고 치환해버려요. 그러면은 GT가 되죠, 좌변이. 얘가 의미하는 게 뭐야? G라는 함수가 있는데 T라는 문자로 만들어져 있어요 라는 얘기야. 그 말은 오른쪽에 X 대신에 T로 다 바꿔야 된다라는 얘기지. 그래서 X 대신에 2분의 T 빼기 1 넘어가고 2로 나눠줘가지고 얘를 집어넣어버립니다. 이 문제는 뭐 이렇게 풀기가 좀 귀찮은 문제지만 이 개념에 대해서 한번 보여주려고 이 문제는 얘기를 했던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한 문자로 바꿔줘요. 만약에 바꿨는데 뭐 말도 안 되지만 내 맘대로 적을 거예요. 4분의 t의 제곱에 마이너스 2t 플러스 1이 나왔다고 치자. 만약에 바꿨는데 자, 그런다면 나는 뭘 해야 돼? 일반적으로 들어가는 값을 t라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t 대신에 다시 x를 집어넣는 겁니다. 그래서 gx를 구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여기서 이제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 선생님, 2x 플러스 1이 t인데 왜 t가 다시 x가 되버려요? 막 오순이 생기잖아요. 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 그치? 근데 문제는 여기서 끝난 거야. 문제는 여기서 끝난 거고요. 자, 이거 한번 해보십시다. 자, y는 x 플러스 1이라는 함수가 있고요. y는 t 플러스 1이라는 함수가 있어요. x나 t에 들어가는 값이 같아요. 이 두 함수는 같은 함수일까요? 다른 함수일까요? 같아요. 문자에 영향을 받지 않아요. 왜? 함수가 같은 조건은 정의역이 같으면 되고 나오는 y 값이 같으면 되거든. 같은 함수이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냥 이 함수나 이 함수가 같기 때문에 x로 바꾼 것 뿐이야 그냥. 여기서 문제는 끝난 거야. 시간에서 푸는 거는. 자, 이런 얘기들을 가볍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자, 정의역, 공역, 치역에 대한 문제들은 되게 쉽군요. 터프 하나 풀고 넘어갈게요. 자, 42번 문제 풀고 넘어가시. 1242번 문제.
치역이 마이너스 5하고 4가 나와야 되니까 그쵸? 마이너스 5하고 4 중에서 나와야 된다는 게 약간 어렸을 때 풀었어? 풀었어? 문만 알겠잖아. 치역이 좋아졌다는 얘기는 x에다가 마이너스 2하고 1, a를 집어넣었을 때 마이너스 5하고 4 중에서 나와야 된다는 얘기지. 그럼 집어넣어보는 거지. 마이너스 2를 넣으니까 f의 마이너스 2 4b 플러스 4b 플러스 3이 즉 8b 플러스 3이 그치. 그럼 b가 뭐가 될 수 있다는 얘기야. 얘가 마이너스 5이거나 4가 되면 된다는 얘기지. 그치. 그럼 b가 두 가지가 나오게 되죠. b가 마이너스 1이거나 b가 이건 아닌 것 같다. 마이너스 8그렇지. 그치. 이런 게 나올 수 있다는 얘기지. 자, 일단 여기까지 해두고 좀 더 일러보겠지. 1. f에 일러보니까 b 빼기 2b 플러스 3이야. 얘는 3 빼기 b야. 3 빼기 b를 해도 마이너스 4 중에서 나와야 된다는 얘기야. 마이너스 1이면 되는데 얘는 안 되는구만. 그치? 그래서 b는 끝났어. 마이너스 1인 거야. 이게 나와. 이거 중에서만 나와야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fx가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3인 거고 a를 집어넣었을 때 마지막 또 마이너스 4가 나와야 돼.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3이 a를 넣었을 때 마우가 나오거나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3이 4가 나와야 된다. 아, 이것도 문제가 되겠네. 일단은 가입해서 봅니다. 지금 일단은 구할게요. 한 가지를 더 고려해야 돼요. 지금 중요한 거 실수하기 딱 좋아요. 문제가. 그래서 a는 마이 또는 4예요. 그렇죠? 자, 여기서 볼까요? a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1은 0이고요. 여기서 a는 1입니다. 자, 뭘 고려해야 되냐면 지금 쭉 풀었어. 뭘 고려해야 되냐면 치역이 마이너스 5하고 4기 때문에 둘 다 나와줘야 돼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자, 마이너스 2를 넣어주니까 지금 뭐지? 마이너스 5가 나온 거야. b가 마이너스 1이다라는 얘기는 f2가 즉, 자, 마이너스 1a가 마이너스 5하고 4로 대응되는데 마이너스 2를 넣어서 지금 마이너스 5가 나오겠다 이거에 대해서 풀었단 말이야. 치역이 4하고 마오가 되려면 얘도 무조건 성질이 돼야 되거든. 1로 줘봤어. 1 넣었더니 뭐가 나와? 에라이 문제 잘못 만들었네. 4가 나와버리네. 그러면 얘가 뭐가 나오든지 다 관계가 없어. 내가 좀 문제 만들면 나는 이렇게 만들겠어. 이쪽으로만 가게. 그럼 얘가 무조건 4만 된다. 이런 식으로. 뭔 말인지 알겠지? 둘 다 나와야 되니까. 근데 이미 1이 4로 가버렸기 때문에 A가 둘 다 관계가 없이 할 수 있다는. 오케이?